안녕하세요. 네, ICDL 시험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문혜영 강사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ICDL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시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DL이라는 것은 이제 자격증 시험인데요. 네, 사용자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인증하는 국제 표준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ICDL은 전 세계 신뢰성 있는 자격시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증진하고 보급해서 개인, 기관, 사회가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을 능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격증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ICDL이라는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추구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ICDL 시험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1부터 7까지가 있고요. 각각 자격증은 별개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자, 각 모듈별 시험 시간은 45분 동안 주어지게 되고요. 시험 문제는 32개에서 36개의 문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75% 이상 정답을 맞추게 되면 바로 합격이 오겠습니다. 75%입니다. 그래서 시험 본부 사이트는요, www.icdl.co.kr이 되겠고요. 또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네, 팩스 번호 나와 있고, 자, 문의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ICDL 시험을 볼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CBT로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시험을 진행을 할 때는요, 이렇게 바탕화면에 K플레이스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감독관의 시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스킬 카드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스킬 카드와 비밀번호는 감독관이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유의사항이 나올 거고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해주고요. OK 단추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에 응시한 과목이 나오게 되고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또 언어를 선택을 해주고 버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추를 OK 단추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응시한 내용이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 시험 시작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시험 문제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시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OK를 눌러주면 바로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OK 단추를 눌러야지 비로소 시험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먼저 객관식 시험인 경우 답이 하나인 경우는 이렇게 라디오 버튼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답을 골라주고 답변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전체 문제 중에서 답안 제출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응시자 정보가 나오게 되고 해당되는 문제 번호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전 버튼을 눌러주면 제출하지 않은 이전 문제로 이동이 되고요.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답안을 저장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 문제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이것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하단에는 여러분이 푼 문제들을 색깔로 보여주고요. 해당되는 문제 번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문제당 3번씩 다시 풀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답을 하고 나서 이 답이 정확하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총 3번의 기회가 있는데 2번의 시도는 무시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확실하면 예를 눌러주고요. 이 문제를 다시 풀고 싶다 그러면 아니요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나 여러분이 Alt 탭이나 Ctrl Alt Delete나 ESC, Alt F4키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이런 키들을 눌렀다 그러면 화면에 이런 창이 나오게 되고요. OK 버튼을 눌러야지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 종료 단추를 눌러주면 혹시나 풀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네, 시험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으면은요, 여기서 OK 단추를 눌러주면 되고요. 시험 합격 여부는 시험 종료 후에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1, 2주 후에 아이시델 홈페이지에 보면 취득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답을 체크하는 경우는 이렇게 라디오 버튼으로 나와주고요. 체크박스로 나온 경우는 여러 개의 답안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객관식 문제는 선택을 했으면 꼭 답변 확인 단추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로 맞는 것은 이렇게 드래그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자, 이거는 이제 실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기형 문제를 풀려서 제대로 다 맞으면은 그냥 이 화면이 나오게 돼요. 한 문제당 3번씩 풀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 눌러주면 화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해당되는 문제를 풀 때 메뉴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고 마우스 오른쪽 또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메뉴로 푸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했는데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명령어를 빠뜨렸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위쪽에 나오게 되는데 위쪽 문제에서 이렇게 이동막대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3줄이 아니라 더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동막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는 45분이라 그랬죠. 한 문제당 3번의 수정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Alt 탭, Ctrl Alt Delete, Alt F4키, ESC는 어떠세요? 사용할 수 없죠. 그리고 한글을 입력을 할 때 한 템포 느리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감안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다 입력했으면 방향키 오른쪽 키를 눌러주거나 또는 마우스로 화면을 한번 클릭해 주면 입력한 텍스트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1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를 켜고 사용자명과 암호를 입력하는 문제. 그래서 로그인하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컴퓨터를 재작동하는 부분. 자, 응답이 없는 응용 프로그램을 정지시키는 것. 적절한 루틴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정지시키는 것. 다음에 도움말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다음에 운영체제의 명칭, 버전 번호, 설치된 램과 같은 컴퓨터의 기본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날짜, 시간, 바탕화면 표시 옵션과 같은
컴퓨터의 배경 화면 구성을 변경하는 방법. 자, 키보드 언어를 설정하고 추가하는 방법. 자,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제거하는 방법. 키보드 화면 인쇄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 전체 화면 활성창을 포착하는 것. 파일 폴더 응용 프로그램, 프린터, 드라이버, 휴지통과 같은 일반적인 아이콘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아이콘을 선택하는 방법, 이거는 비연속적인 거, 연속적인 거 모두 선택, 그런 것들이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 제거하는 방법, 또 이름 바꾸기, 아이콘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여는 방법,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제목 표시줄, 메뉴 표시줄, 도구 모음 표시줄, 상태 표시줄, 스크롤바와 같은 창의 여러 부분의 명칭 파악하는 것, 창의 최대화, 최소화, 복구, 크기 조정, 이동시키고 닫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창과 창을 전환하는 방법, Alt 탭, Alt ESC 또는 작업 표시줄을 이용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파일 관리 부분에서는 운영체제가 계층적인 구조로 드라이브, 폴더 및 파일들을 구성하는 방법을 이해하고요. 하드디스크, 네트워크 장비, USB, 플래시 드라이브, CDRW, DVD와 같이 파일과 폴더를 저장하기 위해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장치를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또 파일과 폴더를 측정하는 단위,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 용량의 단위를 기억을 하자라는 거고요. 외부 장소에 저장하기 위해서 이동식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을 하게 되죠. 왜 백업을 하게 되죠? 원본이 손실될 것을 우려하는 거죠. 편리한 접근과 파일 공유 능력과 같은 온라인 파일 저장의 이점을 이해한다라는 거고요. 창을 열고 드랍에 있는 폴더 이름, 폴더 크기,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드라이브 폴더 화면을 확대시키고 최소화시키는 문제,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와 파일을 탐색하는 문제, 폴더에 추가적인 하위 폴더를 생성하는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문서 파일은 확장자가 뭐가 되죠? HWP나 또는 DOC가 있죠. 스프레드시트 파일은 엑셀이 되는 거죠. 엑셀, XX,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 프레젠테이션, PPTX, PDF 파일, 이미지 파일 뭐가 있죠? JPG, GIF, BMP, PNG, 오디오 파일, 소리를 듣는 거, 비디오 파일, 동영상을 보는 것, 압축 파일, zip 파일이죠. 임시 파일, 실행 파일과 같은 일반적인 파일 형식을 식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텍스트 편집 응용 프로그램은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메모장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파일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고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서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저장한다라는 거죠. 자, 읽기 전용, 잠금, 읽기 쓰기, 파일 상태를 변경하는 문제. 파일 이름, 크기, 종류, 수정한 날짜별로 오름차순을 하고 내림차순을 할 수 있는지 본다라는 거죠. 파일에 대한 정렬 문제가 되겠습니다. 폴더와 파일에 이름을 부여를 해주고요. 폴더와 파일에 있는 이름을 사용해서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관례를 인식을 해준다. 파일과 폴더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지, 파일과 폴더를 개별적으로 선택한다. 그죠? 그래서 인접되어 있는지, 인접되어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키가 다르죠.
인접한 파일을 지정할 때는 여러분이 Shift 키를 사용을 하죠. 자, 인접되지 않은 파일을 지정할 때는 컨트롤 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폴더와 드라이브 간 파일과 폴더를 복사하는 방법, 이동하는 방법. 복사할 때는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동할 때는 잘라내기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휴지통에 파일과 폴더를 삭제를 하는 거죠. 자, 삭제된 파일은 우리가 복구시킬 수가 있죠.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 휴지통을 비우는 문제. 검색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파일과 폴더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찾을 수가 있을까? 파일 이름으로 찾을 수 있고 수정한 날짜로 찾을 수 있고 용량, 크기별로 찾을 수가 있죠. 파일의 이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고 있을 때 그 내용으로 또 파일을 검색할 수가 있죠. 또 수정한 날짜, 생성 날짜, 크기별로 파일을 검색하는 것. 파일 형식, 파일의 이름, 첫 글자의 와일드카드를 이용해서 파일을 검색할 수가 있죠. 와일드카드다라는 것은 별과 물음표가 있죠. 별은 여러 개의 문자를 대신하는 거, 물음표는 단지 한 개의 문자를 대신하는 거죠. 최근에 사용된 파일의 목록을 검색하는 방법. 자, 이러한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압축의 의미를 이해한다. 압축이란 무엇인지, 또 실제적으로 파일들을 압축해야 되고 그 압축된 파일을 지정된 폴더에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바이러스란 무엇인지,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 즉 백신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자, 그 백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방법,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를 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지 그런 이유를 이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린터에 있어서는 프린터를 프린터 목록으로부터 기본 프린터를 변경하는 것,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 목록에서 기본 프린터를 변경하는 것, 컴퓨터에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하는 방법, 텍스트 편집 응용 프로그램, 즉 메모장이 되겠죠. 문서를 인쇄하는 방법, 바탕화면에 인쇄 관리자를 사용해서 대기 중인 인쇄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바탕화면 인쇄 관리자를 이용해서 인쇄 작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재시작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출제의 경향을 보고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목차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에서는 ICDL 자격증이란 무엇인지 전체적인 커리를 우리가 학습을 하겠고요. 2단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를 시작하는 방법. 자, 3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정보를 확인을 해주고 바탕화면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키보드 언어의 설정은 어떻게 되는지, 프로그램 추가 제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4단원에서는 내 컴퓨터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표시를 해주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고 빠른 실행 아이콘을 만들고, 이러한 내용들을 4단원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단원에서는 창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러 가지 창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요. 창의 크기 조절과 이동과 또 여러 창 사이의 전환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6단원에서는 이제 파일이란 무엇인지, 폴더란 무엇인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단원에서는 폴더를 관리하는 겁니다. 직접 폴더를 만들어 보고 폴더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요.
8단원에서는 파일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속성을 보고 속성을 변경하는 것, 또 파일의 보기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파일과 폴더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단원에서는 파일과 폴더의 복사와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과 폴더를 복사하거나 이동하려면 명령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 라는 걸 우리가 이곳에서 9단원에서 학습을 하게 되겠고요. 자, 10단원에서는 삭제와 복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것도 어떠세요? 한 개씩 삭제할 수 있고 여러 개의 파일을 삭제할 수 있고 또 비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삭제할 수 있고 잘못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수가 있고 근데 내가 삭제된 파일은 모두 다 복구할 수 있을까? 복구를 못하는 파일도 있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11단원에서는 검색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죠. 또 파일에 대해서 첫 글자만 생각이 난다든지 그럴 때 파일 검색은 어떻게 할 것인지, 크기 검색, 하드디스크를 지워야 되는데 크기가 용량이 큰 파일을 검색을 해서 내가 직접 지우고자 한다. 그럴 때 사용하겠죠. 자, 12단원에서는 압축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이란 무엇인지, 압축은 왜 할까, 또 압축하는 방법, 압축을 푸는 방법,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13단원에서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란 무엇인지, 자, 바이러스는 왜 생겼을까, 또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4단원에서는 프린터 설정하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 기본 프린터 설치하는 방법, 용어에 대해서 로컬 프린터란 무엇인가, 네트워크 프린터란 무엇인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인쇄 명령어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메모장에서 인쇄 명령어 내리는 거, 또 특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인쇄하는 방법,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1회부터 3회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